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위 피해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딴 2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 6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청정 지역에 2년 전 무산됐던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그동안의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종일 파란 하늘에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우리 지역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23도, 안동 21도, 영양은 18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29도, 영양 27도 등 30도를 밑돌면서 가을 느낌이 조금씩 풍기겠습니다. 또한 대기 확산이 원활해 우리 지역 공기질도 깨끗하겠고 불쾌지수는 보통에서 높음으로 평소보다 답답함도 덜하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땐 양산이나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극심한 폭염은 주춤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병원에서 번 돈을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에 무분별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이 선목학원으로 보낸 전출금 수백억 원을 결산서에서 누락시켰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결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에 보낸 전출금은 756억 원입니다. 선목학원에서 병원에 보낸 전입금은 530억 원으로 병원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금액은 226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가대병원 노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28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35억 원이 결산서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서 나간 전출금이 들어온 전입금보다 790억 원 더 많아집니다. 매년 150억 원이 병원에서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회계는 당연히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위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병원 측은 의대 임상교수 급여로 지급된 것이 빠졌을 뿐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상교수 임금이 몇 프로까지는 더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임상교수들이 진료를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 측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건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빠져나온 전출금 수백억 원이 결산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016년에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하다 발작을 일으켜 3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기 어렵게 규정을 정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쉽게 면허를 따고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뇌전증을 앓던 운전자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불규칙한 발작으로 정신을 잃게 되다 보니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생각보다는 위험하구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도로교통공단이 인정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최근 경찰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딴 2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 신체 신고란에 질병 없음을 기재하기만 하면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 취득을 걸러줄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뇌전증 질환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끼리 질병 정보 공유가 막혀 있는 점도 면허 부정 취득 적발을 어렵게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뇌전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운전면허 심사 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고령군 우곡면 모 자동차 내장재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공장 한 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 피해는 어디에 사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산은 대구 동구의 한 지역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게다가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바람이 쉬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구 주택가에서 바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집집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나타납니다. 대구 수성구입니다. 폭염은 과연 이 두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구 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살 A씨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밤도 잘 안 오고 잠도 안 와요. 밤에 그냥 뭐 틀보다가 또 말다가 또 앉았다가 섰다가 뭐 그래 세월 보내는.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를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동구에서만 23명이었습니다. 동구 인구 10,000명당 0.7명 발생한 셈입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거주지가 노후화된 대구 서구도 인구 10,000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0.9명에 달했습니다. 중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쪽방촌이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파트가 많고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는 0.2명 안팎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구 동구나 서구가 일부 지역보다 3배나 높은 겁니다. 폭염 피해가 지역별로 평등하지 않은 셈입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온열질환 발생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법 자체가 무더위에 장시간을 노출 피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건데, 올해 정부도 의료기관 숫자와 지역 내 총생산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폭염 취약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노원구청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강당에 텐트를 마련하고 밤새 에어컨을 틀어 온열 질환을 막고 있습니다. 대구 각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이 강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유치원에서 장애 어린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와 방학 때 도와주는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 정작 장애 어린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원생 4명과 비장애인 원생 2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입니다. 방학에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만 장애인 아이들을 돕는 특수교육 실무원은 평소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유치원은 여름과 겨울방학 각각 한 달씩 근무 중인 사람 대신 다른 특수교육 실무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계약 일수가 달라지면은 또 그 관련해서 나중에 또 이동할 때도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유지된 방학중 비근무 275일을 지키면서 하고 있고.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장애 아이들은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예민하고 또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발달장애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새로 오신 한시적인 인력이신 그분들이 익힐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염려하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또 그런 또 특수한 또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또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존 특수교육 실무원과 방학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한 만큼 행정적인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더 아끼는 것도 아니면서 교육 현장과 장애인 원생, 학부모까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첫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이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3.5%,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9.9%, 잘 모르겠다는 평가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지지도 순위 8위를 차지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도 순위는 전국 6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도는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도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5.5%, 잘 못하고 있다 21.4%, 잘 모르겠다 3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얻은 득표율 28.2%보다 지지도가 17.3%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지지도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9.2%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4.7%로 14위, 경북은 44.3%로 15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유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9%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포항시 죽장면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무산됐던 사업이 또다시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죽장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현재 씨. 과수원 뒤 산자락을 따라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청정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사과 농사는 수정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미지에도 친환경 이미지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주민들도 대부분 산나물과 고로쇠,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내고 있다 보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풍력발전기는 모두 20여 기로 72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죽장면 가사리와 석계리, 매현리 일대 수백여 가구가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더구나 이 풍력발전 사업은 이미 2년 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업이 재추진되자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포항의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재검토든 뭐든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포항시는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풍력 발전단지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자가 검거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2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대구시 남구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57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욕을 하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규제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융합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가지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신산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약처가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주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미점검 학교와 학교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조리 종사자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2학기에는 모두 7,5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기생충 분야 세계 최대 학술대회인 세계기생충학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세계기생충학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80여 개 나라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를 엽니다. 기생충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150여 개 세션에서 1,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학회는 세계학회 개최 5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립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 아래 선선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우리 지역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23도, 안동 21도, 영양은 18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29도, 영양은 27도 등 30도를 밑돌면서 가을 느낌이 조금씩 풍기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고 평소보다 습도도 낮아 불쾌지수는 보통에서 높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햇볕이 무척 뜨겁겠는데요. 자외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땐 양산이나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오전엔 구름이 종종 끼겠지만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3도, 청도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청도 28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8도, 구미 21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29도, 구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1도, 봉화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9도, 봉화 28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계속해서 맑은 하늘과 함께 폭염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